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정지현 멘토님, 오늘 코스피는 소폭 조정을 좀 보이면서 뭐 건전한 조정이죠. 약보합인데 2000선을 살짝 무너뜨려 놓은 것 같아요.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지수는 0.15% 하락한 1998.2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8거래일 연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3천억이 넘는 비교적 큰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일단 많이 올라와 있던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개인 쪽도 같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혼조세를 좀 보였죠. 삼성전자는 1%대 상승을 좀 보였던 대신에 자동차 쪽과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대형주들 같은 경우 일단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섹터들이 대표적으로 화학재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잡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최근 고점권역에서 10%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금일 3%의 약세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 고가가 19만 9천 원대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이 대형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간다라면 따라서 들어가는 자리대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될 자리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싶고,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은 그런 대형주들도 있습니다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 수익률을 바라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 시에 다시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대신에 중소형주들이나 아니면 저PBR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은 관심을 좀 돌려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동시만기일이 있죠. 동시만기를 앞두고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오늘 이제 드디어 530선에 좀 도달을 했습니다. 630선이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코스닥의 강한 화랑장은요, 결과적으로는 순환매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핀테크, 이런 주도주군들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그 주도주군 속에서의 또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코스닥 장세는 계속 화랑장이 좀 되고 있다는 것, 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630선, 이 부분이 주는 의미가 좀 큰데요. 630선이 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 700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또 건전한 조정,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국면은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간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지금 팔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팔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매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낙관적 전망이 아직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 장세는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 중에 흐름이 좀 이상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상승의 어떤 의미가 있거나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적으로는 지금 막 돈을 막 갈 때를 못 찾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뺐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저기 좀 뺐다가 여기 막 들어갔다가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종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올 종목들이 있음을 또 여러분들께서 간과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이게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 코리아 서키트요. 네, 매수가는 18,600원이고, 네, 10%인데요. 네. 아, 지금 이게 산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렇죠. 네, 오래되셨죠. 네, 근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가? 네. 그게 얼마쯤에? 궁금하세요? 예, 예, 그게 궁금해요. 목표가까지 올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 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일단은 추가 매수를 생각은 해보지는 않으셨어요? 아, 했었어요. 근데 네, 막 네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갖고. 네. 또 따라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예, 그죠? 예. 지금은 추가 매수 오기가 좀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 일단 코리아 서키트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IT 그거 아닌가요? 네, PCB 업체입니다. 예, 예, 네, 예. PCB 업체고 최근에 상승폭이 좀 다소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예. 보시게 된 이 코리아 서키트가 월봉 차트예요. 예, 한 달에 캔들이 하나씩 발생을 하죠. 예, 예. 보통 보게 되면 이 하락이 상당히 좀 과도하게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라 2만 원대에서부터 7천 원대까지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예. 보통 보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오는데 그 자리대가 15,000원 정도예요. 아, 오늘 근데 15,000원 넘게 찍었잖아요. 그렇죠. 15,150원 자리대가 절반인데 예. 오늘 또 15,200원 정도 때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최근에 고점권역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예. 일단은 조금 더 가지고 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갤럭시 6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다른 그러면은 부분들을, 네네.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나오려면은 네.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까? 그 부분들은 예, 조금 예.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한 번쯤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회사의 인터플럭스도 요즘에 많이 좋아지고 있던데.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과거에 옛날처럼 예. 그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과거에는. 예, 예. 네, 근데 그런 식의 큰 상승은 모두 다가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코리아 서키트는 그래도 이 인터플렉스는 적자였었어요. 예. 근데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그 흑자에 대한 규모가 좀 줄어들었지만 올해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유상증자를 했던 그 부분들이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인데 예.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한 번쯤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보유를 하세요. 한 횟수로 보면 한 2년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느긋하게 예. 좀 보시고 밀려 예. 내려오게 되면 한 12,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예. 그때는 비중을 좀 늘리셔갖고 단가를 좀 낮추세요. 아, 예, 예. 여기서 한 20% 아. 정도만 더 매수를 해 놓게 되면 예. 평균 단가가 한 14,000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한 12,500원 정도 때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 지켜봤는데 이렇게 막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놓친 부분들이니까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12,000원 정도대가 오게 되면 비중을 조금 늘리세요. 20% 정도. 예, 예. 그렇게 하시게 되면 수익을 충분히 내고 나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예, 기업은행 14,800원에 30%매도 만 기다려도 안 올라가서 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아버님, 이 프로, 여기 서울경제TV 자주 보세요. 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업은행을 사셨어요? 제가 은행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금융주는 소외받을 수 있다. 금융주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그럼 그때라도, 그 전이라도 해도, 네. 제가 작년 10월달, 11월달, 그때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내용인데, 그 좀 팔고 나오셨는 게 맞았는데, 그죠? 네. 네. 글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정도라도 갈 수 있는지, 해서, 예, 문의했습니다. 일단은, 예. 당분간은 여기서 좀 안 움직이겠습니까, 아버님? 13,900원대. 그러니까 거의 14,000원 부근하고, 예. 요 밑에 지금 박스권에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12,7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예. 그 사이를 어느 정도 횡보는 나와줘야 이게 다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업은행이 그러면 여기서 바로 반등을 줄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은행주들이 크게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버님 금리도 낮죠, 그죠? 그렇죠. 금리도 낮고, 그 다음에 지금 핀테크 산업이 치고 들어오고 있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금융실명제법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은행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어요. 상당히 좀 장기간 희망이 없다는 말씀 같는데. 예. 예. 장기간은 조금, 매수가도 참 올라오기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장기로 들고 가셔야 되거나. 그래, 장기가 조금만 더 반등하면 그때 빨고 빠져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아버님이라면 저는 한 14,000원 이상 되면, 예. 일단은 종목 교체를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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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버님. 예, 일단, 지금 말씀대로 그 정도가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잘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 들리세요? 아, 예, 저 들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예. 종목이 저는 궁금해서 마크로젠이고요. 네네. 저기 56,000원에 30% 갖고 있어요. 56,000원에 예, 예. 30%? 예, 예.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그거는 좀 산지가 조금 됐거든요. 작년에 사셨나요? 예, 예. 그래서 정멘토님께서 앞자리수 바뀐다는 것도 다 보면서도 놓쳤어요, 제가요. 예. 하하,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드렸는데, 무상증자가 나온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네네. 이게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나오는 건지, 그리고, 예, 언제까지 돈을 넣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예. 돈을 넣으실 필요성은 없으세요, 일단. 예, 예. 무상증자니까. 예. 30%를 갖고 계시면. 예. 56,000원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예, 예. 일단은 지금 19일이에요.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단 주식을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를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30%니까 주당 0.5주예요. 그러니까 2주 갖고 계시면 한 주를 무상증자로 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00주를 갖고 있으면 50주를 주겠죠? 예. 근데 그것만큼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마크로젠은 단기로 볼 주식은 아니에요, 일단은.
예. 예,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그럴 섹터이기는 한데, 예, 예. 일단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예. 길게 보셔야 되는 주식이세요. 일단은. 예, 예. 지금 그게- 56,000원이니까 약 한 5% 정도 손실권역이세요. 5에서 6% 정도. 예. 일단 무상증자를 한 번쯤은 좀 받아보세요. 어차피 무상증자는 19일까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예, 예. 그래서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 아마 단가, 가격적인 부분들도 변할 거고, 네, 예. 단가도 아마 변하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어차피 작년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예.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월봉 차트인데 다시 한번 이게 보게 되면 가격이 좀 변동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예.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다시 한번 지금 가격대인 6만원대 정도는 아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길게 보셔야 되고, 무상증자를 받고 난 이후에 예. 다시 한번 상담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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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멘토님,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산 네트워크에 항상 이야기 하시길래, 예. 하지만은, 뭐, 그렇게 좋으세요? 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7,100원이요. 예. 비중은요? 20%요. 예. 들고 가시면 되는데 왜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근데, 얼마 정도 되면 팔마 싶어. 전번에 8,000원 오는 것도 안 팔고 그냥 그대로 놔놨거든요. 예.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8,000원도 잘 안 파셨어요. 예. 들고 가시면 그러면 돼요. 더 가겠습니까? 예. 더 가리라 확신합니다. 예. 예. 의견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요, 저희가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면 또 다른 분들의 어떤 매수, 이런 것들이 되면 또 종목이 좀 느리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확신있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요. 가능하면 종목 상담 신청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많이 올라오면 그때 돼갖고 상담 신청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빠르게 상담 신청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경쟁자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보내주시고요. 문자도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크레드요. 그래도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58,000원에 한 20% 돼요. 58,000원에 2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도 요 실적도 좋고, 네. 삼성의 교육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전망이 좋으시고 했는데, 글쎄, 앞으로 뭐, 전망이 있겠습니까? 예, 크레듀가 어디 계열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네, 삼성 계열사죠? 예, 예. 네. 예. 일단 과거에 삼성에 대한 지배구조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예.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예. 나왔는데 이게 지배구조에 대한 이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얼추 바닥은 다 나왔어요. 바닥을 예. 좀 다 나온 부분들이고 5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면 상당히 좀 저렴하게 잘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일단은 7만원대까지는 좀 여유있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 일단 실적도 좀 교육주 중에서 실적이 빼어나게 좋은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게다가 이제 크레드 같은 경우는 삼성 직원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담당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실적이 뭐 나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좀 중기적으로 좀 보되
1차적으로 한 7만 원 정도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예. 그 추가적인 그 부분들은 차후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주실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일단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안타증권이요. 유안타증권.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4,600원에 30%요. 4,600원에 30%? 네. 좀 매수하신 이유를 조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유안타증권이 막, 증권 회사에서 좋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갖고 매수를 했어. 이번에는 막 거래도 터지고, 막 가는 것 같길래 고점도 뚫은 것 같고, 그래서. 예. 근데 밀려 내려오니까 이제 좀 불안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손절가가 어디가 될지 지금 5일선도 깨고 내려가니까 막 무섭거든요. 얼마나 빠질지. 일단 유안타 증권은 지금 좀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죠. 중국 후광통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증권주 주식에 비해 갖고는 모멘텀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죠? 여보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5일선 자꾸 그거를 보지 마시고요. 이 회사가 성장할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고 가도 되겠다 아니다가 나오겠지요. 그죠? 근데 자 후광통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유안타 증권을 거의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 결론이 하나 나오고 그죠?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증시가 지금 하락이 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코스피도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도 올라오고 있고, 그죠? 네. 그러면, 증시가 하락이 된다는 것은 증권주 전체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하나 잡은 거고요. 그죠? 거기다가, 네. 지금 후광통을 다루고 있는 특별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모멘텀이 하나 더 부과가 됐어요. 그럼 실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아버님? 좋아질 확률이 많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네. 이거를 차트로 보실 게 아니고 중기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잡아가셔야 되겠죠. 예. 비싸게 사니까 불안하잖아요. 이거를 또 손절을 해야 되나. 낳고 빠지면 좀 더 사야 할지, 어디서 멈출지. 이게. 일단은 뭐 빠지더라도 여기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 같으면 저 같으면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그죠? 손절가 정하지 말고 갖고 가라고요? 예, 저는 손절가 안 정하고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고점을 뚫을 것 같아서 예상하고 들어가셨어요. 그죠? 그 아버님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래량이 터져서 뚫고 갈 것 같던데 또 좀 조정이 들어가고 5일선을 깨버려 가지고요. 그 자꾸 차트 보고 매매하셔서 수익이 안 나셨잖아요. 지금까지. 아버님 예, 수익 나셨어요. 내가 봤을 때 아니요. 아버님 수익 내실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네, 전에도 한번 4,000원 위에 사고 3,500원까지 뺄 때도 또 다 까먹고 팔았어요. 그때더라고 또 다시 또 산 거. 그런 매매를 왜 자꾸 하세요? 그게 틀리다는 걸 알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버님. 네.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런 매매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아버님 지금 틀리신 매매를 한 걸 알면서도 그 틀린 매매에 자꾸 의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 돈이 다 날아갑니다.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예. 들고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 그 매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버릇부터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한 11선까지나 빠지면 반등이 예, 나올까요? 또 차트 얘기하신다 봐라. 차트 보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또 차트를 얘기하신다. 예. 그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 싸움이에요. 여기는 아버님. 여기가 어떻게 차트 싸움입니까? 산업 싸움이잖아요. 그죠? 어떤 회사와 회사 간의 치열한 경쟁 체제 하에 있는 산업 싸움을 다루는 곳입니다.
근데 자꾸 차트로 이해를 하시니까 돈이 안 벌리는 구조인데도 자꾸 차트로 이해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아버님. 참고만 하세요. 네. 또 5일선, 11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성장성을 보고 들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스 바이오메드에 네. 오늘 샀는데 17,200원에 저기 30%면 30%. 17,200원이요. 예. 30%. 예.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근데 어저께 누가 종목 상담 종목 상담이 아니고 그 문자 상담을 하는데 정말 빠른 종목 상담. 예. 네. 거기 하는데 2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떨어지기에 덜컥 잡았더만은 또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님. 예. 그 돈이 어머님 돈이죠? 네. 사고 팔고 하는 건 어머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그 여유는 있게 봤는데요. 네. 그래도 좀 걱정이 되네요. 한스바이오메드가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저도 한스바이오메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슴부용물 시장도 하고 있고 페이스리프팅 시장도 여전히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여성분들을 좀 만나보게 되면 필러나 아니면 보톡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성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들도 좀 많이 하는데 페이스리프팅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주름이나 이런 부분을 쭉 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네. 한스바이오메드가 그 부분들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시장 중에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슴부용물 시장 같은 경우 미용에 좀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일단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뼈 이식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선진 시장 쪽에서도 아마 이 허가를 좀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한스바이오메드도 상당히 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시장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박스권역에 일단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단권역은 12,000원대에서부터 상단권역은 2만원대 박스권역으로 좀 갇혀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오늘 딱 보니까 중간 가격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얼추 다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고요. 이 종목은 짧게 볼 주식은 아닙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 선이 120주거든요. 네. 요 자리 때까지 보이게 되면 15,000원 정도 때까지도 일단 눌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15,000원네. 15,000원대 초반까지 눌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은 조금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좋은데 네. 비중이 30%시란 말이에요. 네. 아마 그 정도까지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머님 손절하고서 다시 잡으실 생각도 하실 거예요. 예. 일단은 그렇게 갖고서 빠지게 되면 못 잡습니다. 그러면 15,000원, 15,000 한 300원이나 한 500원 정도 됐을 때 추가 매수 좀 할까요? 예, 그 정도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일단 어머님께서 여유 있게 보신다고 했어요. 중기적으로. 여유 있게, 아니, 회사는 튼튼한 회사고 하면 여유는 있게 봅니다. 회사 튼튼해요. 튼튼합니다. 예, 회사 튼튼하고 실적도 잘 나왔어요. 작년에 실적도 최고 실적 나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60억대 나왔거든요. 2012년, 13년, 14년 다 30억대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거 보니까 10매덕밖에 안 났던데요. 뭐가요? 4분기? 예. 4분기 12억 나왔는데 예. 2014년도 9월 결산이에요. 이 친구는. 12월 결산이 아니라 9월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2014년도 14년도에 결산을 했을 때 영업이익 60억에 당기순이익 50억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전엔 그렇게 내던 실적이 못 냈었어요. 그렇게 더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또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잘못 봤네요. 2014년도에 실적 괜찮게 나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 그 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셔도 되고 재무구조도 괜찮아요. 아,
예. 재무구조도 괜찮으니까 가지고 가셔도 괜찮고 예. 좀 중기적으로 좀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2만 원대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전자요. LG전자. 네. 예. 이게 65,000원인데, 선생님. 65,000원요? 네, 제가 7만원에 이걸 좀 갖고 있다가요. 예. 7만원쯤에 작년에 좀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올 초쯤인가 6만원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샀다가. 예. 좀 이제 올라오고 그래서 다시 이제 팔고 그래서 65,000원 정도 된 거예요, 단가가요. 예. 그래서 지금 한 20% 정도 갖고 있거든요. 한 18% 정도, 20 정도? 예. 이게 좀,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걸 좀 갈 수 있을래나 해서요. LG전자가 지금 많이 밀렸죠, 그죠? 예,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도 안 빠지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옆으로 기는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빠졌죠, 사실은. 그죠? 다른 네. 전자주들이 올라온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거는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상대성 원리로 따지면 이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죠? 예. 예. 삼성전자가 70만원대에서 50만원대에서 50만원대에서 150만원대를 갔는데, 이거는 오히려 9만원대에서 9만원, 10만원대에서 오히려 6만원까지 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이 빠진 거예요. 그죠? 네, 네. 일단은 스마트폰 시장을 제대로 선점을 못했고, 지금도 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샤오미나 화웨이 쪽에 시장을 네. 아예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LG전자의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크질 않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 LG전자가 아직까지는 조금 실적적인 측면이 확실히 담보가 된다. 즉, 기대감, 즉, 유럽에서의 어떤 LG전자의 판매 호조,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지 않는 한은, 네. 조금,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더 있다. 지금 이거는 네. 스마트폰 때문에 받쳐주는 게 아니고요. 네. TV 시장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LG전자의 그 엑스캔버스, 이제 그 공면 TV라든가, 네. SUHD TV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받쳐주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화질이 좋은 그 AM OLED 쪽, OLED 쪽. 네, 네. 예. 그런 쪽에 의해서 받쳐주고 있는 것이지. 스마트폰이 오히려 그걸 누르고 있는 거고, 네. 가전제품으로 그걸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LG전자가 삼성처럼이라도 어느 정도 따라가려면 여기서 뭐가 부가적으로 붙어야 되느냐 하면 LG전자도 LG전자만의 운영체제를 막 만들고 거기 네, 핀테크, 사물인터넷, 그 LG전자의 가전제품에 사물인터넷을 입히는 이런 모든 것까지 같이 가져야 되는데 LG전자가 또 늦기 시작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먼저 갔을 때 LG전자가 후발주자였고, 삼성전자가 지금 운영체제 만들어서 사물인터넷, 그 백색 가전에다가 사물인터넷을 입히고 있는데 또 네. LG전자가 후발주자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글쎄요, 이게 성장성을 담보하고 올라오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박스권은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6만 여기가 63,500원 부근. 네, 네. 이 부근이 박스권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 지금 한 6, 7개월간에 한 5, 6개월 그 정도까지는 네. 여기가 박스권 상단을 살짝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걸 위로는 또다시 밀릴 거예요. 네. 63,500원 부근.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지지대는 명확하게 59,500원 부근. 요 사이를 당분간은 좀 행보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 63,500원 정도 되면 비중을 좀 줄일까요? 글쎄요, 저는 제가 어머님 입장이라면 그냥 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전량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교체를 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할게요. 예. 하여튼, 좋은 교체, 또 좋은 종목 교체하면 충분히 손실 보전하실 수 있으세요. 네. 예, 그죠?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엊그저께요, 예. 오피스요. 예. 저기, 26만원 그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고 어저께 8,500원에 전량 다 팔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잘 보고 있어요. 고생 많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김지웅 멘토가 나와 있네요. 김지웅 멘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빠른 종목 상담의 김주기입니다. 예, 종목 상담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문자를 받고 그거를 그 사람에 맞춰서 상담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보고 여기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물려버릴 수도 있어요. 예. 아까 그런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한스바이오메드. 예. 다음에 문자 한번 주세요. 예. 한스바이오메드로. 예. 그러시면 됩니다. 자, 예, 첫 번째 종목 갈게요. 예, KG 모빌리어스. 예, 이건 모바일 결제죠. 소액 결제. 소액 결제가 이제는 더 이상 좀 성장하기가 좀 그런 게 하도 너무 규제가 많아요. 스미싱이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물론 계속해서 뭐 실적은 좋아지긴 했지만 그 성장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른 걸 이제 찾아야 되는데 뭐 중국에서 하겠어요? 뭐 중국 스미싱의 천국인데 그러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저는 뭐 고가가 좀 17,000원대가 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뭐 반등은 나오겠죠. 뭐 본인 사셨던 가격대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 차라리 뭐에서 하면 KG 이니시스를 하시던가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노스. 예, 나노스를 얼마에 사셨나요? 지금 12,800원에 비중 10%. 오늘 뭐 종가 베팅 하셨나 보네. 10%. 예. 뭐 어디 뭐 방송 보고 하셨나? 자, 좋아요. 예, 일단 뭐 나노스. 예. 뭐 2013년도 굉장히 좋았었죠. 굉장히 좋았었고, 예, 뭐 모든 뭐 스마트폰 부품주가 다 그랬었죠. 근데 2014년도 갤럭시 5 망했죠. 그냥 망했었고 지금 뭐 3, 4년 쭉 잘 올라오는 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갤럭시 S6는 저도 정말 처음으로 한번 갤럭시를 한번 좀 사보고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뭐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그 정도로 잘 만들었어요. 예, 잘 만들었고 예,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예, 좀 흔들림은 있더라도 한번 저는 이건 보유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목표가를 제시하자고 하면 그래도 주봉 보시면 15,000원대까지는 한번 일단 뭐 갤럭시 S 출시를 하고 뭐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15,000원까지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은 IT센. 요 종목 왜 올라가는지 항상 좀 궁금했던 종목인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뭐 국가 뭐 기관사 얘네가 뭐 그런 쪽으로 수주를 좀 하긴 하는데 뭐 커넥션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것들은 돌변할 수 있고 오늘 뭐 좀 이슈가 발생돼서 좀 철도 뭐 그렇죠. 이슈가 발생된 다음에 고가의 좀 턴 물량도 좀 보여집니다. 뭐 지금 매수 단가는 아직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종가사는 그 가격 이탈하면 좀 나오시고요. 조금 반등 나올 때 내일 정도 그냥 짧게 그냥 치시기 바랍니다. 그냥 22,000원 선에서 그냥 치는 쪽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종목 자 현대증권. 현대증권 잘 가다가 오늘 좀 엎어졌죠. 보니까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약간 뭐 좀 불법 영업을 했어요. 나랏돈 가지고 불법 영업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좀 급락을 했고 저는 뭐 아직 손에 안 해니까 그냥 터세요. 내일 털고 증권주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이건 아니에요. 예, 그냥 현대증권 말고 다른 쪽으로 하세요. 다른 쪽. 예, 다른 쪽. 뭐 키움이라든가 뭐 그런 쪽 있잖아요. 그쪽이 훨씬 더 예, 나아 보입니다. 예, 그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 쿼크로스. 이분 참 이건 예, 답답하시겠어요. 1,500원에 40%. 오늘 들어가자마자 하한가 맞았네요. 아, 이게 참 이건 분석 자체도 안 되는 종목이 사실. 예. 뭐 맨날 적자나고 뭐 이슈라고 해도 딱히 뭐 연결될 만한 뭐 그런 것도 없고 얘는 계속 적자 나면서 이제는 좀 기업 연명을 위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또 받친 다음에 아마 유증이나 그런 거 할 겁니다. 예, 조만간 할 거예요. 조만간 장을 지지겠으면 안 하면 그걸로 뭐 투자를 하느냐 아니에요. 다 걔네들 예, 뒷주머니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야, 이것도 유상증자 한다니까 또 받아야 되겠지. 물렸으니까. 예, 받아야겠지. 그 시나리오가 딱 보여요. 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예,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 제발 좀, 예, 정신 차리세요. 예. 그 다음, SBS. SBS, 예, 당연히 상승폭 거의 다 왔어요. 예, 거의 다 왔고, 최근에 뭐 3만, 뭐 6,000원, 5,000원대 계속 좀, 예, 퍼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29,500원 20%. 예. 21선 이탈하시면, 뭐, 종가사 이탈하면, 그때 뭐, 과감하게 정리하고, 예, 다른 쪽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뭐, 제가 보는, 예, 수준은 다 올라왔습니다. SBS. 그 다음 종목은, KH바텍. KH바텍. 요즘에 뭐, 메탈 케이스. 이것도 뭐, 어쩌면 갤럭시 S6죠. 갤럭시 S6고, 그래도 뭐 KH바텍이 어떤 부품군 쪽에서는 예, 그래도 갑이죠. 예, 삼성전자 예,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예, 6 영향을 어느 정도 많이 받을 겁니다. 예. 뭐 계속 뭐 4만 원 전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기간적으로 좀 있을 거고 3월 달에는 있을 거고 뭐 본격 출시를 앞두고 한번 또 예, 뭐 전고점 트라이 정도는 한번 하지 않을까? 전고점 46,000원대, 예,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보유하시는 쪽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수익권이니까 좀 더, 뭐, 느긋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은, 자, 윌비스. 자, 윌비스. 옛날에 뭐, 그런, 고용,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뭐, 테마도 있었었죠. 뭐, 대선 때, 예, 그런 것도 있었었고, 자, 윌비스는 근데 실적이 또 좋아져요. 그 의류 OEM 쪽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뭐 꺾였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예,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조금 더 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보유하시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예, 고가 트라이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분명히 나올 거고 저는 2014년도 뭐 여름에 고점이었던 한 1,500원대까지는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그룹에서 이제 이건 뭐 알만이라든가 명품들 수입해다가 파는 건데 최근 소비가 안 좋죠. 소비. 정부 그런 뭐 정책 실책도 있어요. 뭐 연말정산이다 뭐다 그래서 지금 돈 뜯기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담배세 뜯기고 예 소비할 여력이 지금 안 생기죠. 뭐 명품이라고 해도 또 중상위층에서도 지금 지갑을 많이 안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주들이 좀 많이 예 지금 하락세요. 지금 뭐 주봉 봐도 거의 뭐 바닥권인데 여기서 더 나빠지냐? 예, 그렇게 좀 생각하기는 좀 힘들죠. 예. 뭐 소비 부양책들이 또 나올 거고, 예, 뭐 이게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예, 뭐 기준금리 2%대지만, 분명히 또 기준금리 또 인하해요. 예, 그래서 건설주도 좀 움직이는 것도 좀 있을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마약 맞는 것처럼, 예,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결국 그러면 예, 조금이나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 싶고 예, 좀 뭐
보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도 뭐 10만 원대는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상담 종료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멘토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 멘토님의 정말 빠른 종목 상담 잘 들었습니다. 자, 김중 멘토님께서요, 여러분들께, 빠르고 좀 쉬운, 종목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결코 김중 멘토님이 말투가 어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김중 멘토님 공부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아마,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어떨 때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전화번호 한번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기아차요. 네,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8,000에 30%에. 48,000원에 30%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매수할 때는 좀 많이 내려와서 매수했는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지가 몇 달 됐는데, 네. 지금 오늘 거의 매수가까지 다 와가는데, 네. 손절을 좀 하고, 단절 손절을 할까, 이래 하다가 안 했어요. 1월 달에 매수하셨죠? 예. 많이 빠졌으니까, 그죠? 예. 얘만 못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예. 자동차 판매 대수가 좀 주춤한 건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매수를 하셨어? 네. 반대로 일단은요, 예. 반등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오겠어요. 지수가 한 2020포인트 정도를 좀 계산을 하게 되면, 예. 기아차하고 현대차 자동차 섹터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기아차가 한 48,000원, 9,000원, 그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실 거라면, 예. 그 자리대에서 손실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가 조금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거라면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손실 보고 매도하실 이유는 없으세요. 기아차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속하기 때문에 손실 보고 매도는 하지는 마세요. 짧고 명확했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가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따로따로 하는데요. 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NH투자증권 미아지점에서 강연을 하는데요.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안 그러면 시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얘기를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 에코피아 빌딩 2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다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다시 미아리로 좀 가보는 게 좀 색다르다는 기분이 좀 드는데요. 미아리에서 여러분들 좀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연회 있으시죠? 미아동입니다. 예. 자, 저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8일입니다. 7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동부증권 인천지점입니다. 서울 지하철이죠.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정면에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그 2층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입니다. 요번에 오실 때도 아마 또 한 가지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굴포천역요? 네. 예, 이름 참 촌스럽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